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동군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새하동병원이 어제부터 장기 휴업에 들어가면서 응급의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남 지역 학교의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이 이루어지곤 있지만 아직도 일본 왕실의 상징인 금송이 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이른바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의 체중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마스크 대란 이후 김해 시가 지역 생산 방역 물품을 지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유통망을 구축했는데 참여한 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인구 4만 하동군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새하동병원이 어제부터 1년 동안 장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벌써 두 번째 장기 휴업인데 응급의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종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50억 원을 들여 새로 지은 새하동병원. 응급실을 갖추고 있어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하동군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입니다. 하지만 개원한 지 넉 달 만에 석 달 동안 장기 휴업을 한 데 이어 어제부터는 무려 1년이나 장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장기 휴업만 두 번째, 의료 공백 해소와 병원 정상화를 위해 두 차례 회생 절차를 밟았지만 무산됐습니다.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요. 어쩔 수 없게 불가피하게 문을 닫게 돼 있어 정말. 긴 시간 의료 공백으로 앞으로 응급 환자들은 진주나 광양까지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응급실이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지금 또 이런 사태가 온다면은 정말 그 애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응급실은 존재해야 된다고. 하동군은 보건소 진료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해 급한 불을 끄는 한편 민간 병원들이 야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섰지만 안전과 비용 등의 이유로 병원들이 꺼리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야 되고 또 병원들이 리스크를 또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오케이가 안 돼요. 기대를 걸었던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입지도 하동이 아닌 진주로 결정되면서 중장기 의료 대책도 재수립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지역 학교의 일제잔재 청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왕실의 상징인 금송이 학교에서 버젓이 자라고 있고 친일 의혹 인사가 작사 작곡한 교가를 사용하는 학교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 소식은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한 중학교 건물 앞에 5m 높이의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일본의 왕실을 상징하는 금송으로 일제강점기 총독 등이 기념식수로 삼았던 일본 특산 식물입니다. 1997년 개교 때 교목으로 지정해 심었는데 도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학교 내 금송입니다.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 학부모 의견과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여가지고 공론을 일단 시켜보겠습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 교가 악보. 친일 의혹이 있는 작사가와 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학생들은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친일 인사의 교가를 사용하는 도내 학교는 19곳입니다. 한 초등학교는 과거 일본인 교장의 사진을 철거해 역사관 창고에 보관 중인데 이처럼 사진을 내걸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곳이 13개 학교에 67명에 달합니다. 경남교육청은 3.1운동 100년이 된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선 학교에 일제 잔재 청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십 년 된 교목을 없애고 교가를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의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경남의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안을 담았고요. 경상남도 교육청 일제 잔재 청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이와 같은 것을 담고 지난해 제정된 경상남도 일제 잔재 청산 조례안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정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조례안은 포함하지 않아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어제 내리던 비는 현재 대부분 그쳤습니다. 창원과 통영 등 경남 남해안 지역은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4도, 진주는 2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고요. 낮 기온 역시 창원 7도, 진주 1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 이상 낮겠습니다. 오늘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통영과 거제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35에서 6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70km 이상 될 것으로 보여서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흐리다가 서부 지역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은데요. 차간 거리 유지하면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며칠 동안 평년 기온을 웃도는 기온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3도, 함안은 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8도, 김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도, 산청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9도, 합천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거센 물결이 예상됩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날 것으로 보이고요. 목요일 저녁부터 봄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이른바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의 체중이 나날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아비만은 단순히 체중이 증가하는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한 태권도 학원. 초등학생들이 음악에 맞춰 태권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태권도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대신할 수 있는 실내 운동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이 줄면서 이렇게라도 운동을 하려는 아이들이 늘어 이 학원의 경우 1년 전보다 원생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너무 단기간에 애들이 많이 찌다 보니까 그게 좀 걱정되셔가지고 다시 온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과체중 학생이 27.7%로 3.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학교 등교일 수가 극히 적어 급식에서 제공하는 건강식단을 섭취하지 못한 데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놀이터는 폐쇄되고 야외 활동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소아비만은 체중 증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을 불러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소아 때 조절이 되지 않으면 성인 비만으로 연결이 되고 비만에 있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몸속에 여러 가지 대사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이 되고 적정한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채소 섭취를 늘리는 등 식습관을 개선하고 매일 적정 시간을 운동하도록 가족 모두가 도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기획보도입니다. 지난해 마스크 대란 이후 김해 씨가 지역에서 생산한 방역 물품을 지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유통망을 구축했는데요. 여기에 참여한 방역 업체들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상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김해의 방역 제품 생산 기업과 상공계 김해시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방역 제품을 지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며 이른바 지방역 플랫폼을 구축한 겁니다. 이 플랫폼에 참여했던 김해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는 넉 달 새 3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협약에 따라 김해시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와 금융기관 등에 납품한 덕분입니다. 플랫폼 구축하면은 이제 제품 코로나 관련된 제품을 좀 싸게 판매도 할 수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생산하다 2019년 손소독제 사업에 뛰어든 이 업체는 지난해 코로나로 렌즈 매출은 줄었지만
손세정제와 소독제 매출이 10배 이상 올라 전체 매출은 소폭 늘었습니다. G방역 플랫폼을 통해서 10,000개가 넘는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손소독제나 손세정제 매출이 보통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70% 정도 손소독제나 손세정제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G방역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은 모두 25곳. 생산 제품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4가지로 김해 씨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입니다. 온 오프라인 판매 행사와 온라인 수출 상담회 등을 지원하여 G방역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으로 추진된 지역 방역 산업 육성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석 달 동안 임시 휴관했던 실내 공공체육시설을 오늘부터 수용 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개방합니다. 개방되는 공공체육시설은 문산 실내체육관과 진주생활체육관, 진주실내체육관, 진주탁구광장, 진주국민체육센터 등 5곳이며 이 가운데 밀접 접촉 가능성이 높은 진주국민체육센터는 오는 24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갑니다. 하동군 횡천면 청학골 봄 미나리가 본격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출하된 미나리는 4kg 한 상자에 28,000원에 거래돼 지난해와 비슷한 가격대에 직거래됐습니다. 청학골 봄 미나리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해 향이 짙고 식감이 좋아 영남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 유통업체에 주로 납품되고 있습니다. 사천시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신청을 받아 전기 승용차 175대와 전기 화물차 28대 등 모두 200세대의 무공해 전기 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사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거나 사천시에 소재한 법인, 사업체, 공공기관이며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670만 원이 정액 지원되고 전기 화물차는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 의원들은 어제 3.1운동 102주년을 맞아 입장문을 내고 학교 교기와 교가, 교목 등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청산 작업에 나설 것이며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과 함께 일제 잔재로 116년의 역사가 이어져 온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 이상 줄이기 위해 오는 4월 17일부터 경남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합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망사고와 보행자 사고가 잦은 도시 지역의 도로에 최고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으로 일반 도로는 60km에서 50km로 주택과 초등학교 주변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은 3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제한 속도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도내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기회를 주고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입학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장학금은 5억 원 규모로 1인당 200만 원씩 250명에게 지원합니다. 지난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지원 대상이거나 법정 저소득층 기준을 충족하면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성적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15일부터 2주 동안 실시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 범위 축소 조치를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합니다. 중수본은 지난달 15일부터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논가 반경 3km 이내 모든 가금에서 1km 이내 동일 가금으로 축소했으며 최근 2주 동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오는 14일까지 2주 더 축소 조치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취소됐던 가야 문화축제를 올해 개최해도 될지 시민들에게 묻는 설문조사를 오는 7일까지 김해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합니다. 김해 시민이면 누구나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김해시와 사단법인 가야문화축제재전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참고해 3월 중에 축제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동군이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해 마당개 중성화 지원 사업과 반려동물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마당개 중성화 지원 사업은 마당에서 기르는 5개월 이상 된 개 110마리를 대상으로 자부담 없이 무료로 지원하며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사업은 등록비용 4만 원 가운데 3만 원을 하동군에서 지원합니다. 경남 지역 기업의 체감 경기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경남 지역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른 70으로 지난 12월 이후 석 달 연속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비제조업 업황 BSI도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른 52를 기록했습니다. 3월 업황 전망 BSI는 제조업이 전월보다 5포인트 오른 71, 비제조업은 전월보다 4포인트 오른 53을 기록했습니다. 경남 지역의 소비 심리가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경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월보다 3.4포인트 상승한 94.6을 기록해 2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생활 형편 지수와 소비 지출 전망 지수가 전월보다 각각 8포인트와 7포인트 오른 가운데 향후 경기 전망 지수도 전월 대비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3월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발급할 때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의 표기 기간을 본인이 필요한 만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이전에는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전체 포함 또는 최근 5년 포함으로만 구성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과거 주소 변동 기간을 직접 입력할 수 있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강화됐습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손태영 의령군 의원이 경남도의원 출마로 사직함에 따라 의령군 의원 다선거구 후보자를 공모하기로 하고 오는 4일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곧 의령군 의원 다선거구 후보자 공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4.7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곳은 의령군수, 도의원 함양군, 의령군, 고성군 1선거구, 함안군의원 다선거구, 의령군의원 다선거구 등 6개입니다. 김해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사라지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한 비지정 건축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 김해 지역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입니다. 김해시는 5천만 원의 예산으로 김해 지역 39개 비지정 건조물에 대한 학술조사 용역을 오는 8월까지 진행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건조물은 문화재로 지정하며 향후 도시재생 등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양사고의 22%와 사망실종사고의 26%가 봄철인 3월에서 5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봄철의 해상 안개 일수가 10.6일로 겨울철 3.4일보다 7일이나 더 길고 낚시 활동과 선박 교통량 증가로 사고 위험이 높다며 어선과 여객선 등의 안전 점검과 기상에 대비한 출항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